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9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고단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체질상의 문제인 건데, 추위에 내성이 좀 적은 편이에요. 계절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여름보다는 겨울을 훨씬 더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의 분들은 저랑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이 더 힘들고 겨울은 버틸만 하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겨울이 너무도 괴롭고 춥고 힘드네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야외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점이 훨씬 더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던 격언이 하나 떠오르네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 얘기의 의미를 확실히 요즘 좀 되새기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추운 겨울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은 제 목소리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목이 약간 잠긴 상태여가지고 아마 평소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타금으로 들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최대한 목 관리를 하면서 이번 라디오 착실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닝 삼아서 언제나처럼 뻘소리로 여러분들을 맞이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에 돌입을 한 후에 애니메이션 얘기를 즐겁게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 제가 다룰 작품이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사사건건 말씀을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작품의 예고,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제가 언급했던 장르는 일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소개했던 멘트가 로맨스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 일상물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그 진단이 맞았었을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열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학원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세 번째 코미디,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맨스입니다. 자, 장르 구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미디와 로맨스가 공존하는 작품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팬층과 또 일부 여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작품을 로맨틱 코미디의 범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중심 소재,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를 사랑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워낙에 좀 복합성을 띠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면 좀 모자란 느낌이 강합니다. 나머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꿀잼 셀렉트의 3가지 포인트로 충분히 여러분들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어찌되었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작품 주제 나와주시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나도 좋아해. 불꽃놀이. 애니메이션 월간 순정 노자키군입니다. 무뚝뚝한 남자 고등학생, 노자키 우메타로를 사랑하는 여고생, 사쿠라 치오. 어느 날 용기를 쥐어짜 고백했지만 마음은 잘 전해지지 않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어떤 일을 돕고 있었다.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인기 순정 만화가인 노자키군을 중심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순정 만화가 남자 코미디. 자, 언제나처럼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살짝쿵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작품 보면서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은 보통 이제 로맨스물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선명한 1대1 구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일단 주인공들이 조명되는 작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오프닝의 막바지에서 봤던 그 구도가 이 작품을 대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자키와 치오를 포함한 총 7명의 남녀가 오프닝의 막바지에 딱딱딱 뜨죠. 그거와 같이 이 작품은 주조연의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져 있는 작품, 일명 다중 주인공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한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다양한 주인공들이 관여를 하는 그런 군상극의 느낌이 좀 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자키와 치오가 집중 조명되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조연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판단해서 보시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작품의 코미디 방식,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착각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코미디 요소도 코미디 요소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전개라고 하는 것이 다 착각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던가 나는 착각물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작품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착각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위안이 됐어요. 이 작품이 어떤 종류의 작품일지 막상 이제 감상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러한 스토리 전개가 딱하니 나와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취향 저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착각물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약간 다른 맥락의 작품인데 미츠도모에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쓰리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작품도 거의 대부분의 전개 방식이 착각물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서 그 정서를 같이 공유하는 이 작품도 저한테 있어서 취향의 재발견 내지는 정립 이런 거를 좀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봤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짤막한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평가 시간이 끝나면 다음은 뭐죠? 그렇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파해보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로맨스 없는 로맨스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작품은 커플링이 다수 존재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로맨스물로서의 구도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다만 생각보다 로맨스의 비중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자키와 치오의 관계,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다지 이제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를 느낄 만한 여지들이 상당히 적은 그런 전개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의 느낌을 받았었냐면 이 작품이 시청자나 혹은 독자들 이들에게 '로맨스의 진도를 전가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부 들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작품은 직접적인 어떤 애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나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 이 두 명이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사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캐릭터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론해 나가면서 작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캐릭터들의 전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이 외부에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커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감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서서 이것이 과연 남녀 관계로 발전해 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호감이냐는 우리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살짝 좀 이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절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흔한 여자 캐릭터들이 부끄러워서 홍조 뛰는 장면?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캐릭터들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로맨틱한 상황이 벌어진다 싶었을 때 코미디로 방향 전환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쯤에서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애정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두 커플을 이야기해 보면서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세오 유즈키와 와카마츠 히로타카입니다. 이 두 명의 캐릭터의 구도는 일단 유즈키 쪽에서 와카마츠를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구도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마 이 두 명이 극장에 데이트 비슷한 거를 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와카마츠 같은 경우는 유즈키를 약간 불편해하는 감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유즈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유즈키라고 하는 캐릭터를 관찰해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즈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와카마츠에게 극장에서 데이트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극장표를 제공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애정전선으로 표시되는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작품상에 드러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즈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나랑 같이 영화 보기 싫거나 놀이동산 가기 싫으면은 난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의도를 담아낸 발언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떠한 뭐 유즈키의 밀당의 감정이라던가 혹은 와카마츠가 진짜 이 캐릭터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 질투심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런 묘사들이 거의 그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호감 이 정도는 품고 있을지언정 이것이 과연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호감이냐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로 남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커플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마 유우와 호리 마사유키. 이 두 명은 이제 연극부 선후배 사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애정 전선에 해당하는 스토리들이 연극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거의 뭐 티격태격하는 과정을 많이 보이고, 또 카시마 쪽에서 호리 선배에 대해 상당히 좀 연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듯한, 그리고 그를 관찰하고 챙겨주는 듯한 이러한 묘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애정 전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미묘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아주 단편적인 걸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시마가 호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배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같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객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표현이다 보니까 이것이 선후배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애정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뒤에 뭐 선배가 순정 만화를 가지고 있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의 흔적이라던가 또 계속 선배를 관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애정전선으로 보이는 측면이 역시나 없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직접적인 감정선의 표현은 다수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작품이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끝까지 이제 완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은 작가나 아니면은 이 작중의 캐릭터들이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가? 일부러 여지가 없이 튕기는 척 하는 거고 관심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종류의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진짜 끝까지 보면서도 계속 이 캐릭터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분량은 상당히 적은 분량이긴 하니까 실제 이제 원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진도가 상당 부분 나가고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애니메이션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지수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면 노자키와 치오의 관계 이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고 치오가 확실하게 자신의 그 애정을 어필하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오의 짝사랑 전선이 눈에 띄고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응원의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우리는 간과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작가의 아주 디테일한 의도가 숨어 있는 표현일지 아니면 그냥 작가님이 이런 식의 감정선을 시청자들에게 떠넘기는 합리적인 추론을 거치게 만드는 이러한 작법들을 좋아하는 건지는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이 정도로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거침없는 상남녀.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바로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던 커플이 있었죠. 카시마 유우와 호리 마사유키 이 두 명의 인물 간의
특수한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묘사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느끼셨을지 다양한 이야깃거리들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폭력 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명 간의 그 묘사가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강렬한 행위들로 우리들 반겨줬던 그 기억이 나는데, 플레잉 니킥이라고 하는 게 서슴없이 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구로 상대방을 구타하는 묘사,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묘사도 등장을 했고요. 만화적인 작법에 과장이 섞인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각혈을 하는 듯한 묘사도 작품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여자한테 남자가 맞는 그러한 구도는 많이들 통용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중 하나가 남자는 여자보다 무조건 강하고 여자가 때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만화상에서 표현이 될 때 거부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심리적인 위안을 좀 주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는 이러한 묘사들이 서슴없이 등장한다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매맞는 여자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온다는 거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비주얼 쇼크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신문물을 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워낙에 선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찌 되었던 시각적인 충격을 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작품이 유치뽕 그런 개그물이라던가 혹은 배틀물, 일부 판타지물에 속해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그다지 제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런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권장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이 그런 거 많이 접하잖아요. 이제 격투물이라던가 배틀물 계열의 작품들을 보면 악역에 속해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고 '아, 저 캐릭터를 좀 참교육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선악의 구도라는 게 명백하게 갈려 있는 작품이라던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데포르메가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맨스물을 어느 정도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고, 팔등신의 캐릭터, 한마디로 좀 현실적인 비율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코미디가 지향되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런 소재에 이러한 어떤 구타 폭력 이런 행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좀 불편한 시각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근데 요새 워낙에 좀 이런 그 주제거리들이 그 논쟁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괜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이제 여성 시청층도 상당히 많이 감상을 하는 작품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서 이 작품을 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여론상으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과연 일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드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차 한번 이 포인트를 제시해 봅니다. 글쎄요. 가볍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구도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여서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캐릭터들 구도가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무능과 유능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품의 거의 유일한 발암 요소, 바로 어떤 편집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좀 해내려고 합니다. 딱 짚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을 감상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양반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작품에서 편집자가 2명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이러한 구도를 좀 노리고 그러한 캐릭터들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구도를 가지는 어떤 논쟁거리들이 존재하잖아요. 무능하지만 성격 좋은 상사, 그리고 유능하지만 성격이 나쁜 상사.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러한 이제 소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이 포인트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결론적으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편집자는 순수 악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한 명의 편집자가 더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거의 선에 가까운 사람, 뭐 중립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이번 포인트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노 미치야 씨. 자,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문제적인 캐릭터인데,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사하는 아이디어들이 다 허접합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얘기가 굉장히 적절해요. 그리고 본인이 낸 허접한 아이디어, 그리고 틀에 박혀있는 아이디어가 작품상에 채택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얍삽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공을 가로채겠다라고 하는 얍삽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눈치 없이 그냥 "이거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명성을 약간 드높이는 도구? 이런 걸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비춰지는 캐릭터여서 굉장히 꼴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멍청합니다. 뭐 적절한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멍청해요. 편집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 원고의 오탈자를 잡는 그 과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작중에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스개 포인트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편집자의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캐릭터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나르시즘에 목이 메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환상 속의 그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확실하게 이 작품에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에노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화상에서 특정한 마스코트를 계속 출연시키길 강요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마스코트가 너구리죠. 근데 이 작법, 저는 사실 이상한 작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의외로 뭐 미소녀 일상물이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에서 동물 마스코트를 정말 무의미하게 출연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작품과 작법은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거나 '그런 장면을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마스코트화 시킨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상에 등장시키는 그러한 소재의 작품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뭐 강아지 캐릭터도 동일하고 그 밖에 좀 이종족 같은 느낌이 드는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아무 맥락 없이 출연시키는 그러한 선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상한 작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작가 본인의 아이디어와 취향이 반영된 마스코트 캐릭터가 아니라 편집자의 취향이 반영된 마스코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좋게 해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악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어찌 되었든 이러한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한 명의 편집자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미야마의 켄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집자가 존재하죠. 현재 노자키의 편집자를 맡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대신에 노자키를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시니컬한, 좀 찬바람이 분다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어서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무능한 상사와 유능한 상사의 그 구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만화가의 만화를 유심히 있게 살펴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을 교정하는 역할, 그리고 의견을 노자키에게 적절하게 제시하는 역할들을 다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역시 중립선에 가까운 그러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캐릭터구나. '성격 안 좋은 유능한 상사가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제가 이제 뭐 구도에 관련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구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집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실제 그러한 구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꽤 재미가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작가가 알아서 하시겠죠, 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욱더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잼 셀렉트는 글쎄요, 제가 제대로 잘 한 건진 모르겠는데 짧게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면은 좀 늘어지는 측면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예. 빨리 종료를 시키고 우리는 다음 코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